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 말씀이 요즘 젊은 장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양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자백한 거예요. 지금 이 불법 계엄이고 이게 비민주적, 반민주적이고 이 부분을 다 인정해서 저분이 법조인 출신인데 왜 저러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본인들은 모르는 자백의 향연이었다. 그래서 갈수록 인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저는 체포되면은 저럴 거라 생각했어요. 저럴 거라는 게 어떤 얘기죠? 나와서 계속 떠들 거라고. 저도 법야권 위원장 얘기할 때요. 이게 체포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체포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하면 떠들 사람이다.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본인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는 엉터리지만은 예를 들어 나 김용현 불러가지고 대질 좀 하게 해달라. 나 최상목 부총리랑 말이 엇갈리는데 대질 좀 하게 해달라. 이러면 재판부가 안 돼.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게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지금 탄핵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빌미는 좀 제공이 됐다. 원래 저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저런 장면을 많이 봐야 될 거고 볼 때마다 국민들은 좀 열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눈에 거슬렸던 게 아마 뽀얀 분장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넥타이였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박원순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국격을 위해서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이제 수인 번호 없는 거하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넥타이 없이 분장 없이 스타일링 없이 출석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원, 국회 요원들 다 되셨잖아요. 당일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어요. 다투기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 야당끼리긴 한데 좀 이견이 있어서 우리도 야당이 오잖아요. 야당. 아니, 이제 정치적인 선동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쭉 보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본인들은 이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계엄이 좀 규정이 안 맞았어. 하지만 경미해. 이번에 좀 잘못했지만 탄핵은 아니야.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처음엔 저희가 시간만 끌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딱 이거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건 탄핵 사유 아니야 라고 방향을 딱 정하신 것 같다. 지금 우리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거고 네. 탄핵이 인용될지 말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인용되면 이게 정의고 탄핵이 기각되면 정의가 부정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조국당도 탄핵이 기각됐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따라서 반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용돼도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안 최선을 받아들일 다해서 겁니다. 분명히.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시는 그것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것이 이게 문제죠. 탄핵이 거짓말을 하는 게 될지 안 문제죠. 될지. 거짓말하고 아니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을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 저는 그건 아니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아, 아닙니다. 세상에 3대 그게 거짓말이 이재명 있습니다. 대표의 브랜드인데 그걸 어떻게 침범해요? 아유, 소리예요. 거짓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죠. 둘 다 청산하자, 둘 다 청산해. 네, 조국 대표님이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감옥 간 거고 자, 두 분의 브랜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지 마세요. 자, 국가적 법익인 내란죄를 저지른 분과 그거 아직도 법으로 이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냥 것과 추정이지. 그럼 이재명 대표도 다 추정이에요. 이재명 그렇게 대표는 얘기를 하시면 안 조국 되고 자, 국가적 법익을 해한 사람과 사회적 법익 내진 개인적 법익을 해한 분들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 행위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헌문락에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을 위해서 내놓는 얘기가 다 말이 안 돼요. 뭐냐면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왜 창문을 깹니까? 그다음에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데 전공이 48시간 이내 안 돌아오면은 처단한다. 근데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용현 그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이랑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시죠?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아니 지금 전공의들이 무슨 뭐 파리 목숨입니까? 처단이 농담이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목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일지 여부를 조정훈 의원께서 윤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호소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안 치열해요. 그러니까는 계엄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미 9명 체제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굴 임명하고 말고 이런 일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임명 안 한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자,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여기 원인 제공자인데.